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 대비 제2과목 집단 상담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제1강 강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집단 상담의 기초편을 보시면 되는데 집단 상담의 기초편 들어가기 전에 목차가 있습니다. 이 목차에 보시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목차가 쭉 나열되어 있죠.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의의 및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치료적 요인은 얄롬이 제시한 건데요. 이 얄롬이 제시한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이 또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집단 상담의 계획이라든지 집단 성원 선발 절차 여기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이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번과 6번을 묶어서 우리가 집단 상담의 전반적인 과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 집단 상담의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이 또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7번 문제는 개념 내지는 사례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에 청소년 집단 상담이라는 거 있죠. 청소년 상담사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관련된 집단 상담을 아셔야 됩니다. 10번 내용이 바로 집단 상담의 이론적 접근인데 이 내용이 상담 이론의 과목과 많이 겹치는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은 상담 이론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제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강 강의는 집단 상담의 의의 및 특징 이 내용부터 쭉 알아보는데요. 2번 집단 상담과 토의 집단, 집단 지도의 차이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1번 집단 상담의 의의입니다.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의 상담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1이라고 쓰시고요. 여러 명의 참여자가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집단 송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을 구성하죠. 집단의 동그라미,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참여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여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자,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1번 집단 상담자가 있어야 되죠. 2번 송원이 있어야 됩니다. 집단의 송원. 그 다음에 3번 집단을 구성한다 했으니까 집단이 있어야 되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역동적 상호작용이라 했죠.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역동적 상호작용은 이 집단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역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상담 과정, 이러한 상담 과정이라든지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또한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집단 송원,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 송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집단 상담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자, 1번입니다. 집단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여러 명의 따옴표,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이다. 2번, 집단 역동성의 기초에서 끊고 자신에 대한 통찰력, 타인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다. 타인의 동그라미. 세 번째, 허용적인 분위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자가 집단 성원들에게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내놓는다든지 그러한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태도, 자신과 외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강점입니다. 그 강점을 활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한 것이 집단 상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집단 상담의 목표입니다. 자, 집단 상담의 목표가 있는데 집단 상담의 목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죠. 집단 상담이니까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쭉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좀 적어보면요. 자기 수용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교재도 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한 사람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수용한 사람이 타인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체크, 4번 체크, 5번 체크, 넘기셔서 8번 체크요. 자,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해부터 하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것을 자기 이해라 했잖아요. 자기 이해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에 갑니다. 자기 수용이 있습니다. 이해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 하죠. 자기 수용은 자기만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자기 수용에 의해서 타인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수용에 의해서 타인 수용도 가능하다. 5번에 있는 자기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한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이해한 자신의 일면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개방이 어렵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수용이 안 되면 자기 개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기 개방은 타인의 개방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상호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넓어진 이해와 신뢰를 근거로 해서 더 깊은 자기 개방을 하는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정리하면 자기 개방은 타인 개방을 야기한다. 타인이 개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한 자기 개방을 함으로써 마지막에 있었던 거 더 깊은 자기 개방, 더 깊은 자기 개방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게 바로 연쇄적인 반응이다.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개방하면 타인도 자기 자신을 개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더 넓어진 범위를 개방할 수 있다. 이게 연쇄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기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이고요. 이건 학습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나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을 직접 상대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즉, 자기 주장을 할 때는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기 주장은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자, 2번 건전한 자아 개념의 발달입니다. 건전한 자아 개념의 발달. 쉽게 말하면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자아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아 개념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생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 느끼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전한 자아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건전한 자아 개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의 촉진입니다. 학습 과정의 촉진. 학습 과정을 촉진시켜 나간다라는 건데 이 학습 과정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거든요. 그 다음 상담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과 취미를 발전시키며 잠재력, 역량, 능력, 강점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어요. 학습 방법의 결함을 보호해주고 장점은 더욱